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합리적인 보험 소비를 추구하는 김용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합리적인 암보험 설계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물론 연령대별로 추천 상품과 보험료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실수 없는, 후회 없는 보험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자신하고요. 혹시 이미 여러 보험들에 가입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서 현재 가입된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심플하죠. 혹시 모르니 크고 작은 여러 질병 상해 상황들을 보험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하지만 누군가는 보험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느끼고 있는데요. 잘못된 보험으로 가입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필수 보험 외에 너무 많은 보험들을 다양하게 가입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따라 암보험 가입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들 위주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요 보험 상품들을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도 한 9가지 정도로 추려 보았는데요. 1번 실비보험, 2번 3대 진단비보험, 3번 수술비보험, 4번 비급여 암치료보험, 5번 간병보험, 6번 사망보험, 7번 운전자보험, 8번 상해보험, 9번 입원비보험까지 지금 보고 계신 이 정도 선에서 필요한 보험들을 찾아서 준비하면 정말 충분합니다. 도대체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도움되고 어떤 보험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지 자세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실손보험은요. 이건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로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험이죠. 이번 통원 기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건데요. 보험 상품들 중에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1순위 보험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현재 운영 중인 4세대 단독 실손 의료비의 월 예시 보험료입니다. 혹여나 아직도 실비가 없다. 그럼 이 금액 선에서 실비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실손보험 정도는 가입해놓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자료와 보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특히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보장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예전에 가입된 실비보험들은 상대적으로 더 보장이 좋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거고 지금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은 보장은 다소 낮아졌지만 월 보험료도 그에 맞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 현재 실비 때문에 너무 보험료 부담이 크다. 그럼 실손보험 전환 제도를 통해 현재 판매 중인 실손으로 바꿔주는 것을 고려해보면 됩니다. 다음은 이번 3대 진단비 보험인데요. 가장 활용도가 큰 실손보험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고 3대 진단비 보험의 주 목적은 큰 질병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3대 질병이 대표적인데 암, 뇌질환, 심장질환과 관련된 진단비 보장이 포함되죠. 보도된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을 약 38.1%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치료 기술도 좋아지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5년 생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어느 정도 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치료에 전념 가능한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예전처럼 중대 질병이 꼭 극복하지 못하는 병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 3대 진단비 보험도 실비와 같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암보험 설계를 실속 있게 최소한으로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1번 실비와 2번 3대 진단비 보험만 잘 세팅해 주시고 그 외의 보험들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즉 1번과 2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옵션이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요. 이런 선택적인 보험들도 제가 간략하게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번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는 수술비 전용 상품도 있고요. 3대 진단비 보험에 특약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비 보장은 수술을 했을 때 가입한 특약만큼 가입한 보장 금액만큼 합산해서 지급을 받는 건데요. 꼭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필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손 의료비가 기본에 있기 때문이죠. 수술 사유가 생기면 입원도 해야 하고 수술 비용도 듭니다. 근데 그런 비용들은 실비로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술비 보장들을 무리해서 가입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3대 진단비를 개인에 따라 충분히 만족스럽게 넣고 수술비 보장들로 더 보강해주고 싶을 때 그때 고려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 비급여 암치료비 특약입니다. 물론 필수까진 아닙니다. 하지만 암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고액의 암치료가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암치료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싶다면 고려해도 괜찮은데요. 먼저 비급여 로봇 수술이나 비급여 최신 항암치료 특약들이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비갱신형으로도 가능하고 보통은 10년 갱신형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참고로 당장 놓고 10년, 20년 보장받기에는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이나 최신 항암 기법들은 전액 비급여이고 고액의 치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보장들로 암 진단비를 옆에서 보완해주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암 특정 치료비 혹은 암 주요 치료비라고 불리는 특약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암 진단비는 최초 암 진단 시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죠. 근데 암 특정 치료비의 경우 연간 1회, 최대 5년 혹은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합니다. 즉, 암 치료가 장기전으로 갔을 때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5번 간병보험인데요. 요즘 고객분들 상담하다 보면 노후 간병에 대한 상품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실비와 3대 진단비를 갖춰놓고 노후 간병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를 하겠다. 그럼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을 추천드리죠. 쉽게 말해 이 상품은 간병인을 직접 쓰고 보험사에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사망보험은요. 사망을 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이니까 이건 내가 받는 보장은 아닌 거잖아요. 사망 수익자가 받는 거지. 따라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없을 때 나오는 보험금은 필요 없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런 분들은 사망보험, 사망보장을 가입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의견이시라면 종신보험, 정기보험, 아니면 암보험 안에 상해사망, 질병사망특약 이런 것들은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7번 운전자보험인데요.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보험이지만 평소 운전을 한다. 그럼 이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필수 가입인 자동차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따로 보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별도 개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꼭 필요한 거고요. 이어서 8번 상해보험도 굳이 별도로 가입하거나 특약으로 잔뜩 추가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험 직종 종사자인 경우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상해보장은 기본적으로 실비에서 해결해도 충분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마지막 9번 입원비 보험인데요. 저는 특히 입원비 보장들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비에서 입원으로 쓴 비용을 청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원일당 중 특히 질병 입원일당과 상해 입원일당은 가격대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굳이 이 정도 수준 보장 받으려고 보험료 내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쭉 주요 보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보험 설계 아주 실속형으로 준비하겠다. 그럼 1번 실비와 2번 3대 진단비만 딱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필수 2가지와 운전자 보험까지 추가해주세요. 또 노후 간병 대비를 추가로 원한다. 실비, 3대 진단비에 간병인 보장까지 더해주면 되고 만약 암치료를 2차, 3차 대비를 하겠다. 그럼 실비와 3대 진단비 준비할 때 치료비 관련 특약들을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추천 암보험 설계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암보험의 핵심은 3대 진단비인데요. 이 3대 진단비를 어떻게 하면 비용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2가지 팁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유형을 활용하세요. 이 유형은 납입기간 내 해지환급금이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신 일반적인 상품 유형과 비교했을 때 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2번째, 최대한 건강체 상품을 활용하세요. 병력을 어떻게 고지하느냐에 따라 암보험 월 보험료가 엄청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내가 지난 5년 치료력만 고지할지 아니면 지난 6에서 10년 내 치료력까지 고지할지 여기에 따라 보험료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당연히 오래된 치료 기록까지 보험회사에 알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니까 만약 본인은 지난 6에서 10년 내에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했다. 6에서 10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 우선적으로 건강체 암보험부터 고려해보면 되겠죠. 암보험 설계 추천 구성과 월 보험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표의 상단부는 10년 건강체, 즉 10년 내 입원 또는 수술 기록이 없었던 분들, 그리고 5년 내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했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표 하단부는 5년 일반체, 즉 5년 안에 치료 기록만 확인하는 아주 일반적인 암보험 플랜이죠. 혹시 5년 내 장기 통원, 장기 처방, 입원, 수술, 이와 같은 치료 기록이 있더라도 가입 제한이 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라면 병력 고지 후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0살 자녀 연령부터 55세,
장년층 연령대까지의 월 보험료를 참고해주세요. 이 정도 선에서 3대 진단비 준비하시면 보험은 충분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진단비 특약들로 3대 진단비 보험을 구성했을까요? 암 관련한 진단비는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두 가지만 잘 넣어주면 됩니다. 유사암은 기타 피부,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까지, 그리고 유사암을 뺀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보장받죠. 따라 일반암, 유사암만 있으면 모든 암세포에 대한 대비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뇌심혈관 질환 대비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 총 3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3가지 조합을 시켰을 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부터 뇌동맥류, 뇌경색,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심방세동 등의 주요 질병 코드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암보험 설계 비교, 합리적인 준비 방법을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적절한 암보험 가격대도 참고하셨을 거고요. 혹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개인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컨설팅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